아직까지 저는 외모 안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옵니다. 거짓말일 수 있다. 키를 소득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또 한 거예요. 작은 키를 만회하려면 연봉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환산을 해보면 키 15cm에 연봉 정도의 가치를 가진대요. 안녕하세요, 이치 신 대표입니다. 모두의 지인 리더스에서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기획을 해봤고요. 앞으로 좀 좋은 소재의 책이나 논문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선정한 거는 이 책입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사람들은 어떤 애인을 원하는가.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애인이 당연히 다 다르죠. 외모, 성격, 가치관, 성적 취향, 관심사, 취미, 분류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결혼정보회사에 등급 있나요? 몇 등급인가요? 사실 그 등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기준을 매겨서 순위를 매긴 거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런 한 가지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다 보고요,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본다. 2000년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서 애인을 만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출처가 대부분 이제 해외 데이터인데 국내와도 유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옛날로 돌아가면은 버디버디, 천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온라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온라인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모은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분석한 게 외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외모 안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옵니다. 거짓말일 수 있다. 이게 절대적으로 미녀, 미남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외모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 캐나다 과학자 서멘사 조엘이 85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약 12,000명의 연인들에 관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 데이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모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평가를 했고요. 외모 매력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요소들 전혀 없이 외모만으로 여성은 외모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약 30% 정도, 남자는 한 20% 정도. 숫자 자체로는 절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현업에서 봤을 때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키입니다. 남자들은 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랑 사실 한국이랑은 키 차이가 물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190에서 194cm의 남성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키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한 180에서 184 정도 되지 않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165에서 169cm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190에서 194cm에 있는 분들이 약 65% 이상 메시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키가 크면 클수록 메시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소득이거든요. 키를 소득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또 한 거예요. 작은 키를 만회하려면 연봉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키 180에 연봉 8천만 원인 남성이 키 165에 연봉 3억인 남성과 선호도가 비슷했다. 이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연구가 그랬다. 환산을 해보면 키 15cm에 연봉 2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대요. 키가 크신 분들은 2억 정도 이미 확보했다. 키가 이제 170 이하이신 분들은 연봉을 조금 더 올리시면 얼마까지 올려야 될까? 한 3억.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연봉이 4,500, 6,500, 2억, 2억 5천으로 높아질 때마다 각각 10%씩 올라가고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소득이 같은 비율로 상승할 경우에 한 5%씩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남성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가끔은 이제 이런 연봉적인 수치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직업으로 전환을 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연봉이 오르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으로 연봉을 8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연봉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것보다 변호사나 의사분들이 연봉 8천 그대로 버는 게 인기가 좋을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 거니까 제가
제가 숙박업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변호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사 분들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남성들보다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는 전문직, 제일 선호도 있는 직업,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랑 의료인 이 두 포지션은 전 세계 어딜 가든 인기가 많은 걸로. 네 번째, 이름이 섹시한 사람. 이름이 연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 건데요. 인기 있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알렉산더, 샬롯, 에마 뭐 이런 건데 한국으로 비교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은우, 민우, 강준 뭐 이런 것들 좀 인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선호하지 않는 이름들은 제가 따로 거론을 하지는 않을게요. 물론 그런 이름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선호도 측면에서 이성들이 조금 더 덜 선호하는 측면이 있긴 있더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원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판단은 대부분 전 연애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데 많이 다투는 경우, 또는 나랑 너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많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연애에 많이 미치는 것 같고, 데이터 과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인 에마 피어슨이 100만 쌍의 연인을 102가지 항목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사람들은 차이보다는 유사성에 흥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유사한 사람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끌린다고 하고, 예를 들면 자신이 이제 창의적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이제 남성분이 저도 창의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남자는 성향보다 외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이 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여성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로 이 책에서 알아본 인기 있는 항목들인데요. 제 뇌피셜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실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문화적으로 한국이랑 차이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재밌는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